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따끔한 일침. 근데 이상하게 네. 모든 뉴스는 월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아침에는 별로 일찍 갈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가 가장 안 될 때가 월요일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예.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갔다 오고 나면 네. 그러고 나면 뉴스가 팡팡 터지더라고요. 월요일 날 일가 시간 동안 뉴스가 빵빵 터지고 화수에 할 얘기가 많긴 그러니까 한데. 여기서는 그냥 편안하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일찍 갈 건 여전히 많죠. 네, 1층 과할 거 많기 때문에 네.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죠. 네. 김건희 여사 행보 부분입니다. 캄보디아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었는데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번에는 불교의 그 사리 반환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거? 아니 이거야말로 일침을 가할 일이죠. 네. 당연히. 예. 아니 그러니까 영부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그걸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뭐라 그럴 게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 지난 5개월 반 정도를 잠적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는 아무 해명이 없다. 아하. 더군다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가령 제2부속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감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놓고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건 뭐냐면은요. 이거 다 알잖아요. 지금 이제 그동안은 저 선거 때문에 못 나왔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선거에 나오면 표가 떨어질 테니까 지지율 떨어질까 봐 못 나온 거고 선거가 나온다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이것저것 그동안 나온다 만다 얘기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대통령이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께서 해야 될 조치들을 다 했다고 생각을 네. 하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최고봉은 검찰 인사, 아하, 이른바 서울중앙지검 이제 지검장 교체. 사법 예. 리스크에 대한 이것들을 이제 다 조치를 해놓고 나니까 이제는 특검도 없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소환도 없을 것이다. 이제는 나와도 되지 않겠냐. 아하. 그동안 더군다나 이번에는 뭐 이 저기 사리 이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반환 같은 네. 거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경사스러운 거고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일정 큰 부분 역할을 했습니다. 공헌을 예. 했으니까 뭐 마침 기회를 좋다 하고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산이에요. 아, 이거 오산입니다. 오산이다. 왜요? 이게 말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게 말하자면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이건 소갈머리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소갈머리요. 예. 아니 왜냐면 참 소갈머리가 없다. 소갈머리라는 건 나쁜 뜻이 아니라 속에 들어있는 머리입니다. 아. 이거를 좀 알고 저기를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선거도 없으니까 괜찮다. 앞으로 특검도 없을 것이다 이러는데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더 높아갑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왜냐하면 마치 하나의 인간에 대한 게 특히 공인이 이건 딱 리셋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거 아니하면 저도 이거 보고 있으면서 지난 며칠 동안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불쾌감이 드는 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면서 나오는 거 유일하게 달라진 건 저는 딱 보자마자 리셋이구나 하고 하는 걸 느낀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나왔던 캄보디아 국왕 부부 했던 옷이요. 그 지난 12월 초에 네덜란드 갔다 오고 나왔을 때 그 옷이에요. 아, 옷 그대로입니까? 옷 그대로예요. 그런 거 안 눈에 안 보이시죠? 저희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딱 봅니다. 예. 눈에 그 회색 옷이구나. 그 옷을 그러니까 나한테는 쟤는 5달 반이랑 공백이 마치 없었다는 듯이 아하. 똑같은 옷을 입고 딱 나타나요. 예. 거기다가 어저께 회암사 예. 사리봉안에서는 어디로 다시 돌아갔냐 하면은 다시 취임시에 취임식 때 옷입니까? 그 옷이에요. 까만 거에 하얀 거 해가지고 머리 예. 단정하게 묶고 야 이거 완전 리셋 해가지고 우와. 그동안 지난 2년 동안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탁 나오는 게 나는 정말 너무 뻔뻔해요. 그리고 국민들이 예.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소갈머리가 없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거를 예. 갖춰줘야 될 대통령께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얘기하는 참모들은 지금 문제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 비서들일 텐데, 홍보들일 텐데,
뭐 물론 김건희 여사의 고집을 못 꺾겠죠. 사실은 뭐 그 부분일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나오자마자 뭐 사진을 몇 시간 있다가 뭐 여사가 중심이 된 사진을 내보낸다라든가 무슨 여성 화보지에 나오는 사진 같은 거를 딱 올린다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국민들이 얼마나 불쾌해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거는요 곧 드러납니다. 당장 내일 21일 날 네. 혹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제의권을 거부권 행사하시면 그거에 대한 분노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아, 그 상황이 겹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저는요, 하여튼 공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두 분이 근데 아닌가. 기본적으로 또 한편으로 뭐 언제까지 안 나오냐. 아니 누가 안 나오라 누가 안 아.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안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진작도 나올 수 나올 있었다고 수 생각해요. 있는데, 예. 자, 이건 뭡니까? 지난 대선 때는 나왔잖아요. 네. 문제가 있었지만 학력과 경력에 대한 있었지만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조신하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나오니까 살금살금 여러 가지 있어도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다음에 취임하고 나와서 공식적인 행사에 나오고 그럴 때 네. 우리가 뭐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해외에 다니면서 너무 나댄다는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스캔들이 터져 나오고 디올백 터져 나오고 명품백 터져 나오니까 한심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이체 양명주 중에서 양평 양명주. 주가 조작 네. 문제는 그대로 해소가 되지 않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적어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 심려를 끼쳐들어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여기가 있겠으나 그런 부분에는 성실하게 본인이 임하면서 그러면서 영부인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책임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메시지를 최소한 그런 설명을 하고 최소한 나와라. 최소한 메시지가 이만큼도 아하. 없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뭡니까? 제가 여기서 목소리 올라가도 다들 양해해 주실 네. 거예요. 양해 드립니다. 대통령실에서 네. 내보내라 이거예요. 거기서 대통령실에 있기 때문에 비선 라인에 대한 끊임없는 지금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2부속실 만들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에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감찰을 예방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의 가장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동선이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록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저 정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에 속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을 꽉 잡고서 비선 라인을 움직여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오죽한 보수 언론 측에서도 김건희 라인에 비서관들은 다 내보내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 그거 하나라도 해소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네. 하나라도 손톱만큼이라도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 그렇게 얼굴을 들이대고서는 하느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그 최근에 그 통장 잔고 위조 관련해서 최은순 씨 관련 공범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요.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중앙지검장 등 검찰 인사가 지금 대폭 교체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제대로 될까요? 그리고 특검법은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 특검법. 검찰 인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를 네. 중간에 맥을 딱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맥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는 잘 안 되게끔 적어도 소환은 없겠다라고 네. 하는 건 있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종결 처리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딱 들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수록 특검에 대한 여론들은 더 비등하게 될 거라고요. 아니 저는 검찰이 살려면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이 살기 위해서 적어도 최소한의 것은 합시다. 그렇게 하고 종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하자고 하는 것조차 대통령이 나서서 막은 거 아닙니까? 검찰 인사를 통해서 막았다. 딱 막은 거 보시는 아니에요. 거예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국정 교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교란이요? 왜냐하면 이게요. 저는 국정농단이라는 말 정도는 이거에 대한 의심은 다 있고 이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관심은 그쪽에만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중요한 인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행사도 그거 위주로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나와서 다니는 것 자체가 그 교란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제가 잘 알겠으나 네. 이건 공인으로서 특히 영부인이라고 하는 중요한 직책으로서 그런 걸 하는 거는 이럴 때는요 어떤 경우에나 조용하게 있는 게 맞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맞다. 차라리. 아니요, 왜냐하면 조용하게 있는 건 뭐냐면 조용하게 조용하게 나타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아니 저기 뭐야 그 외국 사람 외국 저기 정상들, 국빈들 예. 저기 오면 나와서 인사하고 인사하고. 다 저기 하고 그러면 그럴 때 사진 찍히고 그리고 조용하게 있다가 들어가시고 근데 뭐하러 몇 시간 있다가 그런 사진을 뿌리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간에 돋보이고 싶은 아니면 숨을 때도 돋보이게 숨고 나올 그렇습니까? 때도 돋보이게 이렇게 저기 하고 국정은 교란시켜가지고 모든 게 본인 위주로 돌아가게 만들고 비선 라인이라고 하는 의심을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대통령의 체면이 이게 뭡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말이 아닙니다. 자, 따끔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또 지금 현안이 하나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시사한 상황인데 결과가 이제 뭐 거부하면 곧 이제 제의를 할 건데 네. 어떻게 될까요? 이탈표 있을까요, 국민의힘? 27일 날 제의하기로 이미 스케줄이 네, 돼 있죠. 27일, 근데 예. 아마 지금 다들 얘기가 이거 저는 여기에서 봤어요. 네. 대통령이 며칠 전에 또 당선인들을 불러가지고 만찬을 했더라고요. 했어요. 예. 그건 뭐냐? 21대는 해결 다 됐으니까 이제 22대 챙기자. 저는 그 뜻으로 봤습니다. 21대는 내가 저기 거부권 다 이거 하는 거 못하게끔 지난번에 왜 낙천자 네. 낙선 의원들만 모여서 한번 오찬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거는 이미 그리고 이제 민정수석실 만들어 가지고 다 챙겨놨으니까 이제는 22대 챙기겠다. 그런 저는 뭐 의도다. 본사가 드러났다고 좀 봤습니다. 그러면 21대 여기서 혹시나 국민의힘 이탈표 있을까요? 뭐 몇 명은 있겠죠, 당연히. 아. 몇 명은 있겠고 그다음에 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제 저기 뭐 모수를 줄이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그게 부결에까지 이르게끔 할 것인가. 그러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는 이미 공공기관이나 또 이제 여러 가지 직책을 약속받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또 캐비넷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네. 또 뭐 여기서 이렇게 또 뭐 얼굴 붉힐 일이 있을까 그냥 22대에 넘기자 뭐 이런 또 생각을 가질 테고요. 21대에서는 좀 어렵고 22대 가야지만이 특검법 가능하다. 22대에 가면은 일단 네. 192석이라고 하는 게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8석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22대에 들어가면 네.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 그 움직임들도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보는 시각 지금은 이제 거의 파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낙천한 분들은 네. 뭐 이제 역사에 또 지키겠죠. 역사에 저기 해가지고 나중에 뭐 국민들이 다시 돌아보겠습니까? 22대 가서 된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 좀 주셨는데 그 당선인들하고 초선 당선인들하고 그 만찬했던 부분 적극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활용하라 그 부분도 있었고요. 똘똘 뭉쳐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또 똘똘 뭉쳐서 김건희 여사와 나를 지켜다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다른 뭐 그래도 또 그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좀 전에 이재영 우리 간사 국민의 간사랑 얘기를 좀 할 때 들어보니까 맥락상으로는 입법 관련된 얘기였다. 예산 입법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셨겠죠. 그렇지만 목표는 특검이다. 네. 특검 얘기를 하기 왜냐하면 위해서 거부권에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뭐 특검에 관련된 게 가장 관심이 크시겠죠. 네. 네. 그러면 이 두 특검이 22대에 가면 초반기에 가장 큰 쟁점이 되겠네요. 두 특검만 있겠습니까?
뭐 또 다른 특검도 있을 테고, 있고, 예.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개헌에 관련된 사안도 있을 네. 테고,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대통령을 골치 아프게 할 대통령을 이제 역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그럴 때를 대비해 두는 거겠죠. 개헌 얘기부터 좀 해보면요. 네. 그럼 개헌 말씀하셨는데 그 조국 이준석 대표 개헌 이슈를 던지긴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좀 5.18 관련해서 원포인트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하던데 개헌 이슈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요, 네. 원래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개헌의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권력 구조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기 때문에 네. 원래 워낙 뜨거운 이슈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비토하는 분위기다. 그러면 앞으로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도 대통령이 왜 5.18 그 기념사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냐는 얘기를 왜 안 했느냐. 안 했죠. 뺐죠. 안 한 이유가 네. 뭐겠습니까? 개헌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임기 단축에 대한 얘기, 권력 구조에 관련된 얘기, 뭐 하야에 관련된 얘기,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거고요. 네. 그렇게 그냥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일단은 대통령으로서는 개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항상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 오.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개헌을 내가 해야 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이런 사람이 있거나 또 하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헌이라는 걸 마지막 카드로 갖고 있고 싶다. 둘 중에 어느 것일까요? 모릅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약간 후자에 가까웠죠. 후자였죠. 그 주장했을 그리고 때. 문재인 네. 대통령은 전자였죠. 전자에 가까웠고. 전자로 했는데 뭐 당시에 그 의회 구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했고요. 상황이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얘기했던 이유는 당연히 있어요. 선거에서 좀 총선에서 이겨서 네. 개헌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때 총대를 맸던 분이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시에 틀을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도 조국 개혁당에서 먼저 나온 거는 그게 공약이기도 했거니와 네. 이 개헌을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조국 개혁당에서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거, 네. 두 번째는 대통령을 또 축소시키는 거. 두 가지 목적을 다 하니까 네. 욕심쟁이죠. 이준석 그리고 대표는 왜 이준석 대표는 첫 번째일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첫 번째. 이건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그냥 원론적으로 원론적으로 당연히 지금 87년 이제 구조를 우리가 더 이상 가져간다는 게 문제다라는 네. 거 한 가지. 그 얘기는 쭉 해왔던 얘기니까는요.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뭐 하야에 관련된 거를 본인이 하야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개헌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도 좀 체면 치레를 하고 나가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좀 예의 섞인 이런 제스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고 그러면 왜 이재명 대표는 그걸 안 하냐? 이재명 대표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지금 스탠스를 정하기가 힘든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네. 워낙 거대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물꼬가 트이면 네. 아무래도 이제 개헌 특위를, 왜냐하면 지금 일부 제야에서는 특히 이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쪽에서는 개헌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회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마련해 주는 거다. 그래서 안 좋아하지만 그러면서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네.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저는 두 가지 카드가 다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지금 개헌은 사실 우리가 이미 많이 늦었어요. 지금 5년째 87년 이후로 가죠. 못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30년 이건데 이거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0년이네요 이제. 40년 돼갑니다. 40년 요거 다음이 돼가네요. 되면은. 40년 그러니까 다 돼가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이번이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네. 거, 그다음에 또 현재의 도피성 이런 그거 대책이고도 합쳐서, 예. 합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국회에서 당연히 이번에 22대 국회 되면은 개헌 특위 만들 거고요. 네. 그 와중에 혹시 탄핵이 되든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오든 그거는 이제 특검의 뭐 성격이나 이런 거에 관련돼서겠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든 이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같이 가도 된다. 탄핵 부분하고 개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뭐 왜냐하면 역사에서는 보면은요 항상 그냥 깨끗하게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때는 협상으로도 미래가 앞으로 가는. 사실 87년 체제도 일종의 협상이었잖아요. 그렇죠. 5년 된 게 그렇죠. 그때 그렇죠. 5년 된 게. 그렇잖아요. 좀 찝찝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글쎄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협상이 아니었나 싶은데 화제를 조금 돌려보면 네.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의원 선출되면서 이재명 대표 그 체제, 일극 체제라고 뭐 우리 뭐 표현하던데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 연임 부분 영향을 줄까요? 아니 이제 사실은 더 강화되고 있는 거라서 그래 저는 보입니까? 솔직히 지난 석 달은 아니고 네. 지난 4월 동안 네. 저도 상당히 멘붕에 상당히 몸살도 좀 앓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헌이든 이게 탄핵이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정권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솔직히 제도권에는 당연히 국회밖에 없잖아요. 네. 야당과 국회밖에 없는데 그러면 좀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게 아니냐. 네. 그런 점에서 추미애 의장을 많이 원하는 게 총선의 민의였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간선제니까 일종의 간선제니까 대의로 그렇죠. 만들어진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뽑는 뽑은 거니까. 거니까 예. 거기서 저도 사실은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당연히 저도 추미애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그랬으면 좀 달라졌을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그 과정에서 가령 토론하는 거라든가 현장에 투표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했었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도 했을 테고요. 예. 그 다음에는 우원식 또 의장이 참 괜찮기도 하겠구나 이런 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공개할 수 있었는데 마치 밀실에서 당신들이 그러네요. 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저도 그냥 요번에 저도 지난 4월 동안 막 반성, 그걸 미리 제가 더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또 공개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 쪽의 지지자들은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말하자면 심판, 그 특검과 뭐 김건희 여사, 네. 뭐 특검, 최희병 이런 거 가지고 막 지금 밀어붙여면서 올라가다가 그리고 총선을 공천혁명과 선거혁명과 이런 거 가지고 이겨서 지금 될 것 같이 못했는데 그때 그냥 딱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누구도 경고를 안 했어요. 네. 저마저도 경고하는 걸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고를 했었어야 된다. 경고를 하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게 배신은 아닙니다. 다만 굉장히 말하자면은 왜냐하면 이번에 저도 이제 지난 뭐 당연히 했는데 이게 조직적인 반란이나 조직적인 뭐 반 추미애나 조직적인 뭐 반 이재명이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말하자면 의원들이 조금 더 너무 이렇게 갔다가는 오히려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의견.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이 가끔은 독단적으로 저거 할 때도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저거 되는 거 아니야? 예. 우원식은 그래도 개혁적 아니야? 그만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섞여. 그 다음에 솔직히는 이제 문재인 뭐 친문이나 네. 또 친노들도 약간의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저는 일종의 약간 이렇게 소심한 반란들을 했구만. 소심한 반란이다. 예. 소심하게 예. 그렇게 됐구만. 조직적인 게 아니고 조직적인 게 한 명의 아니라 의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신중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표만 더 넘어왔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따지면.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들 우원식 의원도 훌륭한 의장이 될 수 있다고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근데 저도 실망감인데 네. 우리 당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탈당도 한다 그러고. 아니 그래서 저도 다 얘기하는 게 네. 그냥 권리당원 돈만 내지 마시고 조금 네. 있다가 다시 돈을 돌아오시라고. 내시든가 말든가 이렇게 왜냐 탈당하면 다 손해예요. 네. 그래서 저거니까는요.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다음에
훨씬 더 일국 체제가 강화되는 이재명 거 아니야? 대표, 이재명 일국 체제가? 대표의 연임이 좀 더 강화되는 거야.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야, 의원들이 배신했네. 이거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직접 저기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야당의 리더십을 가질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뭐 연임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추대라든가 이런 형식보다는 저는 하여튼 이번에도 제가 하는 게 제대로 된 경선을 했었어야 되는 경선을 제대로. 거야. 예. 그래서 경선하는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저는 단일화 할 때부터 사실은 속이 조금 쎄했었거든요. 네. 뭐가 좀 이상하다 좀 아하. 그랬는데 이틀 전에 해버렸잖아요. 근데 단일화 했을 때도 단일화의 이유나 과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네. 근데 그게 네.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정 자체를 뭐 하여튼 좀 더 공개하고 저기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은 그러면 좋은 리더십을 좋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해고력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출간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겠지. 예. 하시오. 근데 좀 네. 제대로 하시오. 나는 뭐 인상 비평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회고록이라고 하는 거는 더군다나 대통령의 5년이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간에 네. 뭐 부족한 것도 있고 뭐 아쉬운 것도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의중한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왔으면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보고 제가 보면 내용도 보지 않고 뭐 그냥 비판하는 것 같이 보여서 그걸 뭐 비판하는 나경원 당선인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또 뭐 배현진 같은 사람은 뭐 더군다나 말할 수 없이 이상하게 천박하게 비판을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신중하게 비판을 하면 좋겠고요.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왜 지금 내셨을까? 저는 예? 조금 빠르다 생각을 했거든요. 조금 빠르다 생각했는데 한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냐 외교 편이에요. 아하. 외교 안보 편인데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편중 외교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12월 달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네. 외교 안보의 틀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당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균형 외교라든가 하여튼 편중 외교를 조금 더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맥락상. 그쪽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온 거라서 외교 안보에서 먼저 나온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리고 외교 안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대한 거는요 이념적으로만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비판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입장에서든지 간에 이게 전략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지 아무리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라고 그냥 문재인 외교라고 다 그렇게 XX 쳐버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 다 앞으로도 이제 회고록은 이것저것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